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알아보는 저축의 모든 것. 여러분은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국의 경제 전문가 데이비드 바흐가 하루에 카페라떼 한 잔에 돈을 저축하면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생긴 용어인데요. 카페라떼 한 잔을 5,000원이라고 보고 매일 그 돈을 쓰는 대신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 저축한다면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3만 원, 30년이면 무려 1억 4,4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네요. 여러분에게도 카페라떼 한 잔과 같은 소소하지만 습관적인 지출이 있나요? 내일부터 지출 대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저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축이란 미래의 소비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남겨놓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면 남는 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먼저 저축을 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예금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저축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금성 상품은 크게 목적에 따라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유동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생활자금을 넣어두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저축성 예금은 일정한 기간과 금액을 정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금으로 약속한 기간 동안은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요구불 예금보다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의 종류는 보통 예금과 기타 요구불 예금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예금은 일반 입출금 상품을 뜻합니다. 체크카드를 만들면 이용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이기도 하죠. 기타 요구불 예금인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단어에서 말해주듯이 저축이 주 용도인 상품으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만기 때까지 넣어두었다가 찾는 방식으로 저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든다면 총 12번을 납입하게 되겠죠. 반면 정기예금은 큰 목돈을 단 한 번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다음 그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저축합니다. 한마디로 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상품이고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축성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이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목표에 맞게 저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돈을 찾을 경우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중도 해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축할 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좋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알아볼까요?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받는 A 학생은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당장의 거액은 없으나 매달 고정적 수입이 있어 동일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설날에 받은 용돈으로 100만 원이 생긴 B 학생에게는 정기예금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더 유리할 겁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목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 놓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가입할 땐 금리, 즉 이자율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금 상품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융회사의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와 은행의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기준금리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포함되지만 각 은행의 경영정책에 따라 각 고객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군인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체크카드 이용 실적과 같이 고객의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니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최근엔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참고하세요. 같은 금리에 대해서도 받는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이자 계산법이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저축한 원금에 대해 이자를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인 달리와 복리의 차이점에 대해 알면 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이자가 붙으니 같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달리보다 이자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액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의 원금으로 연수익 4%의 상품에 50년 동안 저축할 경우 달리로 가입할 경우엔 그 이자가 300만 원이 되지만 복리일 경우엔 710만 원으로 달리로 가입하였을 때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리일 때에는 저축 기간이 길수록 복리인 상품이 더 저축하기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상품 가입 단계에서 어떤 금융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고민이시라면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이용해 보세요. 다양한 저축 상품을 조건에 맞게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답니다. 금융상품 비교 공시란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가 해당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의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40여 개의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 예정 금액, 기간, 가입 방법, 우대 조건 등 내가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 상품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한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에서 금융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같이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축은행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두 번째 정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아 우리가 저축한 돈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회사가 다 예금자 보호를 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일 경우 하나의 금융사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저축은행에 3천만 원씩 예금성 상품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금융회사로부터 원금 3천만 원과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지역조합과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갖춘 금융회사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모든 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으로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의 경우 대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선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금융계산기인데요. 상품 가입 전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이자가 궁금하다면 금융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 포털의 금융계산기에 접속하여 가입 금액과 기간, 앞서 말한 이자 계산 방식과 내가 가입하려는 이자율을 입력하면 이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받게 될 이자를 보면 저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샘솟겠죠?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실현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빛나는 저축 생활을 저축은행 중앙회가 늘 응원하겠습니다.